아빠 잘 잤어? 아빠 머리 좋은 것 같아. 아빠 머리 보고 똥 같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빠 이 김밥 똑같아. 나라야, 밥 먹을 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응? 똥 좋아해. 반갑습니다. 카니와리오입니다. 똥꼬, 코딱지, 방구.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이 말을 좋아하는 걸까요? 얘가 밥상에 있을 땐 똥 얘기를 꺼내요. 뭐 먹다가 응가랑 비슷하게 생기는 음식이 나오면 엄마 이거 똥 하면서 자기는 웃긴 거예요 그게. 애가 밝은 건 좋지만 사회성이 있게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 해선 안 될 말이 무엇인지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에서 이렇게 응가 얘기, 오줌 얘기 이런 얘기 하면은 저희는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이야, 우리 딸 창의력 폭발했네? 밥이랑 똥을 연결시키다니. 이거는 뭐 거의 언어의 마법사 아닌가요? 아빠 진짜 감탄했어. 이렇게 늘 격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고쳐야 되는 말인지도 저한테는 확신이 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선이 사실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금기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건지. 물론 식탁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하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요. 밥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유가 좀 웃긴 거예요. 밥 먹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좀 더러운 단어니까. 그 형상이 떠오르면서 입맛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지 이 아이는 먹고 있는 걸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유머인데 듣는 저희 부모에게는 유머가 아니니까 이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표현력이 좋다고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애가 고쳐지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꺼내면 그냥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되게 자주 이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친구랑 놀 때 똥이다, 오줌이다, 방구다, 코딱지다 이러면서 거의 자지러지듯이 막 웃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금기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애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내는 게 답도 아닌 것 같고 같이 웃어주는 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가끔은 또 웃겨요. 저도 솔직히. 애가 그렇게 좋아하고 막 깔깔깔깔 대고 혼자서 막 배 부여잡고 웃는 거 보면 또 귀엽거든요, 애가. 아,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 크는 게 또 어디니 하면서 괜히 기분 좋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제 아내는 그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다고 엄마의 말을 막 편들어서 저도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조금 권위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애들은 이 단어에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혼을 내도 며칠 있으면 또 나오고, 그리고 혼내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로, 왜 이때 아이들이 이 단어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두 번째는 왜 혼내도 안 바뀌는 건지, 셋째는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질문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아이만 유독 그런 건가? 우리 딸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이런 단어에 열광하는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티모시 제이라는 심리 언어학자가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연구했대요. 그 사람에 의하면 만 1세에서 2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금기어 1위가 똥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 똥이 어른들 쓰는 욕으로 바뀐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애만 그런 건 아니네. 전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배변 훈련이라는 게 신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발견 같은 거잖아요. 입으로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 몸에서 뭔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 이렇게 흥미로운가 싶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유머를 연구했는데 무언가를 웃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대요. 하나는 규범을 위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실제로 위험하지는 않는 것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똥꼬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 규범을 위반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머의 심리학 관점에서는 이 똥꼬라는 단어가 딱 완벽한 유머 공식에 맞아떨어지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 말을 하면 이 유머가 더 강력해져요. 뭔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연대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딸이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그래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같이 이 단어를 부르면서 좋아하는 그 친구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완벽한 유머 코드인 거예요. 뭐랄까요? 규범을 위반해 놓고서 너도 어겼고 나도 어겼는데 그게 그냥 즐거운 일종의 공범 같은 느낌이랄까? 사회학에서는 이걸 내 집단, 인그룹, 결속이라고 하는데요. 너랑 내가 아는 그것이 집단을 하나로 묶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단어를 서로 속삭이고 키득키득거리는 게 그냥 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연대를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머리로는 이런 걸 이해하겠는데 밥 먹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심리학적 이해가 밥상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냐고요.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똥, 아빠 코딱지 같아. 이러면은 밥 먹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 똥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정말로 웃음의 소재가 된 건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수메르에서 기록된 농담이 있는데 거기에 배변 관련 유머가 있었대요.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고대 그리스 희극 작가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희극에 배변 관련 유머가 넘쳐나요. 중세 유럽의 카니발 문화에서도 신체적인 것, 배설과 관련된 것은 유머의 핵심이었대요. 일상에서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축제 때 해방시키는 문화적 장치 같은 거였대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옛날 얘기라서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은 조금 가까운 예는 뭐가 있을까요? 모차르트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많이 남겼는데 거기에 배변 관련한 유머를 엄청 많이 썼대요. 실제로 유럽 학자들이 이걸 연구할 정도로 많았대요. 근데 이게 모차르트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 사람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유머였대요. 그러니까 똥 얘기가 재밌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특히 유별나서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공유해 왔던 유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웃긴 게 맞은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것이라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어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 소재를 좋아한다는 걸요.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만든 콘텐츠를 한번 알아볼게요. 뽀로로 보면 캐릭터들이 방귀 뀌고 웃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EBS에서도 20년 넘게 방영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장수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방귀대장 뿡뿡이었어요. 게다가 이 뿡뿡이가 사는 별은 방귀별이에요. 독일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누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쌌는지 알고 싶었던 작은 두더지 이야기예요. 한국에선 제목이 좀 다르게 번역됐더라고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이게 1989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독일 어른들이 아이한테 이 책을 지금도 사줘요.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금기시켰던 규범을 위반하는 그런 소재였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어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유머 코드를 넣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걸. 제가 그 제작자였어도 아마 그런 소재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콘텐츠를 만든 어른이 또는 그 콘텐츠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어른들이 아이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저는 좀 모순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혼내고 나면 또는 훈수를 두고 나면 아이가 거기서 깨닫고 멈추느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고 늘 삐졌어요. 밥 먹다가 삐지고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 또 분위기 이상해지고요. 그러니까 혼내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았죠. 아내도 알았고요. 그럼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강화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행동 뒤에 누군가의 반응이 오면 그 행동이 강화된대요. 그런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그 행동은 줄어든대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아이를 혼내는 것도 아이에게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 먹다가 똥꼬라고 했을 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반응하면 아이한테는 아이의 행동을 더 크게 강화시키는 하나의 반응인 거예요. 제 딸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혼자 웃고 떠들고 재밌어서 몇 초 뒤에 또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저는 또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그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제가 쪼끔 정색하면서 "나라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눈 보고 얘기하잖아요 심각하게?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저를 잡아삼킬 듯이 쳐다보면서 으 하면서 저를 나쁜 사람처럼 째려보죠. 그런 반응은 이해가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아서 한 건데 자기는 즐거움인데 제가 그 즐거움을 지금 차단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화낼 만하죠. 그래도 저는 또 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 줘야 되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계속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이를 더 자극시켜서 더 말하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게 되잖아요. 흰곰 이론처럼 "5분 동안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곰 생각을 억누를수록 흰곰이 더 강하게 떠올랐다고 하잖아요. 그 제가 아이한테도 "똥꼬 말하지 마."라는 표현이 아이의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서 그 억압이 오히려 더 말하고 싶게 만드는 건 아닐까? 혼낼수록 더 하게 되는 거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얘 잘못은 아니죠. 그럼 도대체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금기시켜야 되나? 그냥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발달 심리학의 연구에 보면 만 4세에서 7세 아이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이 행동을 하면 재밌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한대요. 재미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아이들한테 이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마치 아직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된 컴퓨터에다가 저희가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반응을 조금 줄여보는 거예요. 너무 혼낸다거나 너무 금기시킨다거나가 아니라 재밌네 정도로 넘어가는 수준? 너무 같이 웃어주거나 칭찬하지 않고요.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밥상에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이유를 그냥 무조건 나쁘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른들도 회사에서 쓰는 말 틀리고 퇴근 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하는 대화가 틀리듯이 실제로 유아교육 연구자들이 똥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해주는 방법을 제안도 한대요. 화장실에서 하루에 몇 분 원하는 만큼 이 말을 다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용한대요. 조금 이상한 방법 같긴 한데 실제로 이 방법이 밖에서의 발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관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딸이 다음에도 그런 말을 하면은 처음부터 정색을 하거나 혼내거나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즐거워했으니까 저도 약간 즐거워하는 그런 가벼운 웃음 정도는 지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 효과적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이는 이런 단어를 뱉고 즐거워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엄마랑 아빠랑 그냥 웃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연결을 제가 차단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막아 버리면은 저는 아이한테서 그 웃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충분히 경험한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차단시켰을 때 아이의 행동이 그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뒤에는 제가 아무리 설명하거나 뭐 좋은 말로 타일러도 그게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먹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냥 제가 다시 웃긴 얘기를 하거나 웃긴 표정을 짓거나 재밌는 얘기를 해서 아이의 웃음을 다시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는 저를 쳐다보고 저랑 대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이 때만 이런 유머에 애가 심취해서 좋아하는 거지 한 7세, 8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준다고 해요. 이때는 아이가 즐길 수 있는 유머의 코드가 좀 더 복잡해지고 넓어지거든요. 친구들이랑 말장난도 하고 뭐 재밌는 코미디를 하기도 하고 똥꼬보다 웃을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웃음의 종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은 저절로 그런 정교한 웃음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던지고 깔깔깔 웃을 때는 "나 아빠랑 놀고 싶어."였다는 표현 아니었을까. 아이는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걸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아이의 행동, 감정의 출구가 어디인지 정확히 보는 것도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딸이 뱉는 말, 똥꼬, 코딱지 이런 단어들이 애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아이의 결핍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가 통과하고 있는 이 아이만의 발달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가 좋아해온 유머 본능이고 이 아이들만의 웃음의 코드이고 또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반응도 보고 싶어하고 이 단어를 통해서 친구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혼내고 또 혼내도 그래도 이 아이 입에서 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는 아이가 고집이 세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가 그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압하는 것은 주먹을 만들어내니깐요. 제 반응을 쪼끔 줄여보고 그 말을 써야 될 시간과 장소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가끔은 같이 좀 웃어주고 즐거워해 주는 거. '한번 그렇게 아이랑 소통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참 어려운 주제네요. 저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나네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라일리가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불안이랑 당혹, 권태 이런 것들. 그런데 이 감정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성장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똥꼬를 재밌다고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세계를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아이가 즐겁다고 붙잡고 있는 그 단어. 지금 아이가 머물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붙잡고 즐거워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니와리오였습니다. 아이가 똥꼬라고 외치는 순간은 사실 이 아이도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아이들만의 과학 실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아빠 잘 잤어? 아빠 머리 좀 같아. 나라도 잘 잤어? 나라 머리도 똥 같아. 아빠 이 김밥 똑같아. 오, 비슷하게 생겼네. 밥 먹을 땐 우리 가족들 모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이니까 우리 밥 먹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더 재밌게 얘기하자. 알았지? 아니 그래도 할 거야. 똘똘똘 동동. 아,